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지금 뜨문뜨문 보고 있는데요. 열하일기 6개월 그 일기 중에서 도강록 15일 편 중에 일부를 보다가 우리가 또 다른 걸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건축하는 거라든가 그 중국에 가서 집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다가 거기에 이제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보다가 지붕 이는 방법, 벽돌 이기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들을 봤고, 오늘은 이제 기와를 이는 방법, 그 기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붕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연암 박지원이 중국의 그 방법들을 세세히 관찰하고 눈여겨봤던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나라 건축법에 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기와를 이는 법은 더더욱 본받을 만하다. 모양은 완전히 동그란 대나무통을 네 쪽으로 쪼개놓은 것 같고 크기는 두 손바닥만 하다. 일반 민가에서는 원앙와를 쓰지 않는다. 석가래 위에는 산자 널지붕, 석가래 위에 까는 널판을 엮지 않고 돗자리를 여러 겹 펼쳐 놓기만 한다. 그런 뒤에 바로 기와를 덮을 뿐 진흙을 깔지 않는다. 기와 한 장은 엎어놓고 한 장은 젖혀놓아 서로 암수가 되도록 맞춘다. 기와와 기와의 틈에는 석회를 발라서 모든 기와골의 층을 발라 메운다. 그러면 쥐나 새가 뚫는 일도 없고 위는 무거운데 아래는 텅 비는 문제점도 해결된다.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붕에는 진흙을 두툼하게 펴놓기 때문에 위가 무거워진다. 담벽은 벽돌로 쌓지 않기 때문에 내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래는 텅 비게 된다. 기와장은 너무 커서 지나치게 휘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저절로 많아진다. 그러니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진흙이 무겁게 내리누르니 기둥이 휘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진흙이 마르면 기와 밑이 저절로 떠서 기와 비늘의 층이 뒤로 물러나면서 틈새가 생긴다. 결국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샌다. 참새가 구멍을 뚫고 쥐가 숨어 살게 되며 뱀이 뙤리를 틀고 고양이가 헤집고 다니는 근심을 어쩌지 못하게 된다. 집을 짓는데 가장 공이 큰 것은 아마도 벽돌일 것이다. 높은 담을 쌓을 때뿐만 아니라 집 안팎에서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넓은 뜰락도 눈 가는 곳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다. 집은 벽 위에 얹어져 있어서 위는 가볍고 아래는 튼튼하다. 기둥은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숨어들 걱정도 없다. 더욱이 새, 쥐, 뱀, 고양이 같은 놈들의 걱정도 아주 사라졌다. 가운데 문 하나만 닫으면 높은 성벽 보루가 절로 되어 집안의 모든 물건은 궤 속에 감추어둔 셈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흙과 나무를 많이 들일 것도 없고 번거롭게 못질과 흙손질을 할 필요도 없다. 벽돌만 구워놓으면 집은 벌써 완성된 것이다.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가 바로 옛 안시성이라고 한다. 고구려 방언의 큰 새를 안시라고 한다. 지금도 우리말에 봉황을 황새라고 사를 배암이라고 한다. 그러니 수당 때의 이 지역 말을 쫓아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사성을 백암성이라 했다는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또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나라 태종의 눈을 쏘아 맞췄다. 그러자 황제가 성 아래서 병장기를 번뜩이며 시위를 하고는 양만춘에게 비단 100피를 하사하였다. 그가 자기 임금을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하여 상을 내린 것이다. 사면 김창읍
연경에 가는 아우 노가제 김창업에게 보낸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천추의 크신 담약 양만춘 장군 용수염을 화살로 맞춰 눈동자를 떨구었네. 목은 이색의 정관음에서도 이렇게 읊었다. 주머니 속 물건이라 여겼더니만 어찌 알았으랴 검은 꽃이 흰 날개에 떨어질 줄을. 여기서 검은 꽃은 눈을, 흰 날개는 화살을 말한다. 이 두 분이 읊은 시는 필시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리라. 당태종이 천하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총알만한 작은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황망히 군사를 돌이켰다는 건 의심스러운 일인데도 김부식은 옛글에 그의 성명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애석히 여겼을 것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중국 역사서에서 한 차례 뽑아 베껴서 그것을 사실로 만들었다. 게다가 유공권의 소설을 인용하여 당태종이 포위되었던 사실까지 입증했다. 그러나 당서와 사마광의 자치통감 어느 곳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마 중국 측이 그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문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들을 단 한마디도 감히 쓰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신빙성이 있든 없든 기록에는 모두 빠져버렸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는지 확인하고 증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성을 안시성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당서에 보면 안시성은 평양에서 거리가 500리 정도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